안녕하세요. 안정식의 한반도 포커스입니다. 국내에 입국해 있는 탈북 외교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달 10일에 탈북 외교관 7명이나 모이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나온 분들 말고도 비공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국내에 입국해 있는 탈북 외교관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토론회 직후에 무인기 사건이라든가 북한군 파병과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서 보도를 좀 늦게 해드리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입국해 있는 탈북 외교관들이 10명 이상이나 되고요. 해외에 파견돼 있는 노동자, 유학생들도 줄줄이 탈북을 하고 있어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해외에 인력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누가 탈북을 했다 하면 계속 대표부나 어떤 그 작업장이나 직장이나 사업소에 세워진 규율을 철저히 지킬 때에 대한 강조하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현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화해서 알아보는 거 뭐 이런 식의 감시밖에는 할 수 없는 게 북한 정권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감시를 강화한다고 해도 탈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일종의 정신 승리입니다. 북한에 어떤 그 얘기가 있냐면 그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라는 노래도 있고 그런 소위 말하자면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속으로 칼 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내부 앉아 있어야 쌀밖에 축낼 거 없다. 뭐 갈 사람은 가고 남아서 당과 혁명에 충실할 사람들은 충실하면 된다. 다음으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할 수 없다는 거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런데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의 종교 활동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교부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게 어떤 과업인가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설사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오기 전에 절대 성경책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외국인들한테 공지해라. 그런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는 외교관들에게까지 이런 조치를 시행하라고 해서 북한 외무성이 상당히 난감해했었다고 합니다. 북한 상주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외교부가 무조건 집행하세요. 이런 지시가 떨어져.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이브하고 좀 한번 충돌이 생겼는데 아니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외교관들의 소지품은 검사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거 성경책을 저희들이 이거 뺏겠느냐. 검증할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에 종교 활동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폐쇄되고 고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도 별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 외교관들은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면 북한 당국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의 그 북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김정은 이름과 결부를 시켜서 비판을 하면 알게 모르게 김정은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김정은으로서 올라가면 이거 시끄럽지 않게끔 어떻게 대책을 취해봐라. 이런 게 북한 사고방식이라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 한 탈북 외교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그 발굽 밑에서 진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 안아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엘리트층이 계속해서 국가를 버리게 하는 체제. 지금은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이란 나라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 일규 참사로 한국과 쿠바가 지난 2월 수교를 앞두고 한창 물밑에서 소통할 무렵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한 겁니다.
리 참사는 지난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 영국 공사와 함께 고위급 외교관으로 꼽힙니다. 리 참사는 지난 2013년 북한 창천강호가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김정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는 등 대표적인 남미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 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북한 외무성의 뇌물 요구와 부당한 업무 평가 등으로 갈등을 겪다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권력층의 심각한 부패, 젊은 세대, 한국에 대한 동경 등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리 참사는 북한의 한성열 전 미국 담당 부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간첩 혐의로 공개 총살됐으며 리용호 전 외무상은 주중대사관 뇌물 사건에 연루돼 2019년 일가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지난해 9월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 극동연방대에서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입니다. 조국은 동무들의 학업 성과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수백 명대로 추산되는 해외 유학생은 북한에선 최상위 계층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학생들에게 북한 당국이 최근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리는 정치 강습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전체 유학생 소환은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최근 중국 SNS에 북한 학생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소환된 유학생은 학습 소홀은 물론 이성교제나 생활 태도까지 문제 삼아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조직 책임자한테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건 좀 들어가서 엄격하게 총알받을 수 있죠.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올해는 해외에 함께 체류 중인 부모와 같이 귀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 강습이 끝난 뒤 북한에 강제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동행한 부모가 뇌물을 써서 출국 문건 등을 빨리 받도록 손을 썼는데 이번엔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북한으로의 귀국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엘리트 계층 10여 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유학생 소환이 해외파 MZ 내 추가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